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네가 너하고도 이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자율주행을 지금 가장 세게 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크루즈하고 웨이모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CEO가 이제 갈리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투자가 좀 막대하게 이루어진 건데, 크루즈만 봐도 2016년에 그 GM이 이제 크루즈를 사는데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그걸 사는데, 그 뒤로 2019년에 이제 GM 사장이었던 그 댄 암만이라는 사람을 CEO로 이제 옮겨 앉으면서 아주 대세게 이제 밀어붙이는데, 근데 직원이 2016년에 이제 인수할 때 한 40명 정도였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한 2,000명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난 건데, 이 투자에도 불구하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CEO를 경질하게 됐고, 웨이모도 아마 비슷한 그런 투자한 돈에 비해서 확실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CEO가 갈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이 정도로 해서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나도 그걸 이제 곰곰이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회사의 그동안의 시험 주행 거리를 내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100만 킬로 100만 킬로를 넘더라고, 둘 다. 물론 어느 게 1, 2등 좀 그 순위가 있기는 있는데 의미 없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시험 주행 거리하고 그거 또 중요한 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시험 주행 거리하고 오류 발생 확률. 그러니까 몇 킬로마다 이제 한 번에 그 이제 그러니까 저게 일어나느냐. 근데 그게 한 4만 5천 킬로 되더라고. 비슷해, 데이터가 보니까. 그리고 시험 주행 거리도 둘 다 100만 킬로를 넘었어. 거기서 한 10만 킬로 차이 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야, 100만 킬로를 달렸다. 야, 이거 거의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4만 5천 킬로마다 이게 어떤 오류 발생이 났다. 기존 차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얼마나 나나 이런 것도 따져보게 되더라고. 따져보게 됐을 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요, 자, 4만 킬로, 만약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미국 하이웨이만 주행한다 그러면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날까요? 내 경험상 거의 안 일어난다고 공사 봐야지. 구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치. 테슬라도 어떤 몇만 킬로당 한 번 날까 말까고, 도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캘리포니아가 막 주만 지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많아요. 야, 디스인게이지먼트만, 왜냐면 이 많은 데이터를 주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는지만 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다 제각각인데, 내가 하이웨이에서만 테스트하면은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100만 킬로가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현재 데이터가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지. 뭐 1억 킬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모으는 게 뭐 일도 아니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한 그 초점이 뭐냐면은, 안 되는 이유가 데이터가 부족해서는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크루즈나 웨이모로서는 할 만큼 했다. 자,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로보택시인데, 네. 로보택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일반인들 차 같이 그렇게 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 로보택시는 한 3억이나 4억쯤 가더라도, 3억쯤 만약 갔다고 쳐. 차 한 대당 가격이. 그래도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안 타니까. 인건비가 제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값비싼 장비가 좀 들어간다 해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테슬라가 잘하는 거는 난 그거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거 없애더라고. 있던 놈도 없애더라고. 무슨 뭔지를 없애더라고. 그리고 오로지 카메라만 갖고 하겠대. 레이더를 없앴어요. 레이더 없앴지. 그거 보고서 야, 참 이 테슬라는 참 놀라운 회사다. 어떻게 초점을 딱 정말 코스트 다운. 물론 이유는 있지. 서로가 엇갈리는 사인을 줬을 때 판단이 어려워지는. 네. 그러는 차라리 그냥 카메라로 가자. 근데 결국 가서 어제 우리도 또 저기 우리 같이 저 위에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야, FSD 베타 보세요. 아버지 느낌에. 우와. 어제 10.8 나왔어요. 그 기념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정말 엄청 잘하잖아요. 차만 그러니까- 없으면 다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직접 타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는 거하고 진짜 타 옆에 앉는 거하고 자기가 보는 거하고 또 달라. 이거 맛보면 그쵸. 맛보면 얘가 거의 모든 걸 하는데 물론 퍼펙트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교통 상황만 좀 봐봐요. 나 오늘 손댄 거 있어요? 내가 딱 한 거는 그냥 아파트에서 뺀 거예요, 차. 그거 외에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고속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이거 시골길을 그냥 달린 건데 네. 신호등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사람이 한 일이 없어. 근데 무난히 가잖아. 그러니까 시티만 안 가면 그렇지. 다 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지금 솔직히 크루즈나 웨이모는 좀 굉장히 많은 장비를 달았더라고. 라이더 달았죠. 그것도 꽤 비싼 거 달았더라고.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 거 달았는데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꽤 하더라고. 네. 얘네들도 물론 이게 테슬라하고의 차이는 명확하지. 테슬라는 이건 일반 사람들이 모는 차고 얘네들은 그건 아니지. 제가 그러니까 그게 샌프란에서 그걸 타봤어야 되는데 음. 근데 이런 나온 영상들 보면은 심지어 애리조나에서 보면 비교한 영상도 있는데 테슬라가 더 빨리 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그 로보택시가 이게 이제 관점이 중요해지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뭐까지 찾아보게 됐냐면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얼마나 죽을까? 사망자가 나오느냐? 많이 죽죠. 이거 많이 죽어.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10만 명당 그 사망률이 전 세계 통계들이 잡혀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7.3명이고 미국이 11.7명이고 이게 2019년도 데이터인데 일본이 3.3명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2019년에 총 사망자가 3,349명이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근데 이제 교통사고 우리가 알잖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자율주행을 하면은 운행하는 주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은 사고율을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정말 사망을 했어. 자율주행을 하다가. 안 날 수는 없잖아. 나겠죠. 나겠지. 그래서 정말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현재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차 간에 어떤 소통을 해. 그래갖고 야, 교차로에 들어와. 그럼 서로 교통해갖고 야, 너 먼저 지나갈래? 내가 먼저.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럼 신호등도 필요가 없어져. 맞아요. 그러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쌩쌩 지나가는데 그냥 교차로를 근데 그건 다 모든 차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말로 자율주행이 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한 번에는 안 올 거라고. 그쵸. 그래서 나는 테슬라가 굉장히 선두라고 생각하는 게 얘들이 이렇게 차를 많이 팔려는 이유가 결국은 혼자 자율주행 된다 그러지만 왕창 팔아버리면은
인간이 같이 섞여 있더라도 서로 정보를 어느 정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도 팔면서 인프라도 까는 거라고요, 사실.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지금 슈퍼차저 깔듯이? 네, 그 슈퍼차저에다 지금 스타링크 단대잖아요. 그렇지. 슈퍼차저마다. 음.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다 송수신한다든지 얘는 지금 다 인프라를 깔고 차량끼리 지금 테슬라 차량은 서로 알게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테슬라 차량끼리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다 통폐합되어 있고 이게 다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사진상으로도 테슬라 차량들은 빨리빨리 인식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이거를 가능하게끔 지금 가려는 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나는 현재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되더라도 하나가 안 되더라도 결국 차를 많이 팔 거고 그리고 슈퍼차저도 깔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금 깔아놓고 위성도 있고 중간중간 위성으로 직접 통신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힘들고 기술적으로 그걸 뭐 고려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슈퍼차저에는 스타링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데이터 기점으로도 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조를 하면서 자기가 차 많이 깔면 그게 다 인프라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 네가 차를 많이 팔면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걸 찾아봤어. 그래서 1년에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대체 얼마인가? 이 최근에 보니까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네.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 안 변해요. 시장 몇십 년 동안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좀 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총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바퀴 4개 달린 차가 몇 대냐 보니까 한 14억에서 15억 대가 다니고 있더라고. 자, 1억 대가 아직 못 넘고 있는데 그죠? 8천만에서 9천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테슬라 이제 목표를 봤어. 2030년에 몇 개나 얘네들이 팔려고 하나 보니까 한 2천만 대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뭐 올해 100만 대 물론 이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못 가죠. 올해는 100만 대 확실히 못 가죠. 근데 90만 대는 넘지 않겠어? 거긴 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거의 100만 대지. 반올림 하면 거의 그냥 뭐 네. 90몇만 대 할 거라고. 내년에 200만 대 할까? 배터리 나오면 200만 대 가죠. 그 배터리 참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좀 그걸 해주면 이제 200만 대 가겠지. 그것도 좀 우려예요. 지금 중국 애들이 LFP를 엄청 풀고 있고 지금 LFP는 전량 지금 테슬라가 뭐 하여간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오늘 얘기에서는 자 어쨌든 200만 대 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 네. 테슬라가. 그리고 아마 2030년에 2천만 대 간다면은 결국 전 세계 팔리는 자동차 대수의 뭐 한 4분의 1을 네. 판다는 얘기라고. 네. 그 4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 깔면 인간이랑 섞여도 내가 볼 때는 테슬라 차량들끼리 군집주행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차도 많이 팔면서 인프라도 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테슬라가. 왜냐면 인프라 까는 게 엄청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규격을 어떻게 정할 건지 각 나라별로 그걸 어떻게 통폐합시킬 건지 통신 규격 중요하잖아요. 각 나라별로 달라버리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맞춰야 되는데 테슬라는 다 똑같은 차를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전 세계 애플이 똑같은 폰을 막 팔듯이. 옛날에 대학 때 수업 들었을 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오피스나 이런 걸 독점해서 좀 짜증나고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어떤 교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어디 가서도 열 수 있고 손쉽게 이게 소통이 되는 게 다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고도 그렇게 보시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점하는 기업을 잘 제재를 하고 너무 이익을 안 먹게만 너무 횡포 부리지 않게만 하면은 다 똑같이 쓰는 게 과연 나쁠까? 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로 돌아가면은 자율주행이 이제 지금 크루즈나 웨이모에서 아주 큰 벽에 부닥쳐 있는데 그 벽이 무엇인가가 이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연구를 잘 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몇 년을 지금 막 이걸 했는데 그래서 사고를 자율주행 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운전자는 운전을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책임을 어떻게 지나? 지금 근데 테슬라는 운전자한테 주고 있지. 그렇잖아. 네, 운전자한테 주고 있죠. 운전자한테 주고 있지. 요게 테슬라가 참 묘하게 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테슬라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다 법률적인 것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덤탱이 맞을 거나 이런 것들도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 가면서 포석을 짜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될 벽이더라고. 그게 그런 어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왔을 때 결국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든 차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차하고 섞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될 것 같아. 우리가 하게 가더라도 그러면은 과연 자율주행 차와 인간이 모는 차가 사고를 나고 또는 자율주행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난 거에 대한 처리 이런 거.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 사업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을 어느 정도 목을 죄야 되니까 점수 제도를 도입한다라든지 그 점수에 부합하는 거는 결국은 테슬라 코드에 맞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하겠다는 FSD랑 좀 비슷하게 얘들이 점수를 매기려고 할 거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이드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도 다운 시켜주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안전한 주행이기보다는 자기들이 깔아놓은 그 FSD에 이게 인간이 얼만큼 융합하게끔 가이드를 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요. 무서운 거네, 테슬라가 참. 그쵸. 이렇게 독점 기업하면은 약간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야지 인프라도 빨리 깔고 이게 기업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어느 세월에 인프라를 다 깔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 결론이 아까 이 사람들이 할 만큼 했다는 얘기의 내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 단실 내우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이거 그건 단실 내고 네. 2030년 전에 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왜? 아마 자율주행은 진짜 네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 같이 어떤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그런데 제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 인프라가 된 곳에서만 이제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푼다?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많아. 특히 나도 거의 99% 된다고 보는데 이제 최종 나도 어쨌든 베타를 할 때 집에서 나가거나 뭐 아파트라든지 건물에서 어떤 복잡한 구조는 내가 나가주고 나서 얘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과 도착 지점에서가 문제인 거지. 그 중간에서는 이제는 교통량만 괜찮으면 다 되겠는데 그 막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막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근처도 못 갔다는 표현을 썼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좋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직접 보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 결론은 맞아요. 아버지랑 똑같이 근실에 안 오는데 테슬라가 이미 어느 정도 밑바닥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작업을 하고 있고 차를 오지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익을 내가면서 하나둘씩 이제 포석도 깔면서 수익도 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고요. 그렇지. 뭐 내가 현실만 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는 100만 킬로나 뛰었는데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머신러닝 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족하대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퀄리티나 양적인 면이나 그리고 그거를 컴퓨테이션 할 만한 파워가 그리고 보면은 AI의 최대 단점이 판단이기 때문에 나는 일론 머스크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버지와의 뒷이야기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